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개인 권한으로 갖고 온다라는 거였죠. 그쵸? 호민관 특권. 네, 호민관 특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군사 지휘권이죠. 그쵸? 네, 군사 지휘권을 개인 권한으로 가져온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였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뭐 국회의장 같은 뭐 그런 것도 이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상의, 그러니까 실질 공식 직함은 아니에요. 사실상의 이제 그 황제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오랫동안 이제 다스립니다. 한 45년 가까이 이제 또 잘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걸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 후계를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성경에 이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건 가이사 아구스토고, 근데, 아, 아우구스투스 이후를 이은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거든요. 이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들어 모르겠는데 안 들어. 이 사람도 나와요. 아, 예, 진짜. 개역 성경에 보면 티베료 가이사라고 나와요. 티베료 아, 가이사. 티베로 가이사.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 지역에 임명했었던 총독이 굉장히 유명한 총독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이 빌 사람이 임명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네, 아, 그 사람이 바로 요 시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 막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로마 황제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통치를 했는지, 또 재위에 올랐는지, 그걸 좀 살펴볼게요.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는 그 배경을 조금 알려면은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후계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그 황제가 되는 권한을 아까 선생님이 개인의 권한, 개인의 자산으로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후계가 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나 딸이 돼야, 뭐 로마는 여자한테도 그 유산을 물려주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뭐 딸이나 아들이 돼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권한 있잖아요. 그쵸? 그 네. 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개인 권한으로 갖고 왔는데, 적법한 사생자는 아니에요. 사생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식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나 딸이 있어야 그거를 그 로마 법에 의한 유산 형태로 이걸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면 그 물려받은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2대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아, 네.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들을 못 낳는, 아, 예, 아들을 못 낳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딸을 통해서 딸이 낳은 그러니까 자기로 따지면 외손자죠. 딸이나 외손자한테 이런 걸 좀 물려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아까 한 45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한 45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딸이 낳은, 그러니까 딸한테 직접 물려줄, 딸한테 군사 통수권 이런 거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딸과 결혼한 사위를 후계자로 삼은 다음에 그 사위와 딸 사이에 나온 외손자한테 이제 궁극적으로 그게 돌아가게끔 하려는 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한테서 아들이 나와요, 못 나와요? 음, 못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에 적법하게 태어난 그 아들이 딱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쵸. 고민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 재산 주듯이 그냥 그거 물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어렵게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 물려받을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테 안 태어나는 네. 이게 인제 아우구스투스의 인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 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제 고민하다가 인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우구스투스의 아내가 재혼한 아내였거든요. 예, 재혼한 아내였는데 이 아내가 데려온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사실 차남을 더 예뻐했다고 해요. 예, 차남을 더 예뻐해서 사실 이 차남한테 쪼끔 재위를 좀 물려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예, 차남한테. 그리고 왜 차남한테 더 물려주고 싶어 했느냐? 이 차남은 자기 피가 섞인 가계랑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남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아우구스투스의 혈족이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당대에 근친혼이 좀 이렇게 유행을 해서 예,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맏아들은 아내가 아우구스투스 쪽하고는 가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되게 어렵죠. 그쵸? 네. 갑자기 후계구도 얘기 나오는데 뭐 누가 결혼을 하고 뭐 아들이 태어나면 복잡하죠. 그쵸? 네, 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아우구스투스가 그걸 물려줄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뭘로 확립을 한 거예요? 개인 권한, 개인 자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 물려주듯이 그걸 물려받을 그 적법한 아들과 후계자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제 그 머리를 짱구를 굴리고 굴려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당장은 없으니까 "우리 인제 뭐 외손자들한테 물려주자." 이거예요. "딸을 통해서 딸이 낳은 아들한테 물려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라도 물려줘야겠다." 예, 근데 딸이 낳은 외손자가 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어 황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사람으로 2대 황제를 세워 놓고 2대 황제가 외손자한테 물려주게끔 후계 구도를 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아들이 태어났으면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아. 없는데 자 재혼한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인제 네. 자기의 인제 외손주를 통해서 예, '외손주한테 물려줘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외손주가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은 사위한테 2대 황제가 되게 해 주고 이 사위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형태로 인제 이 '재위를 물려줘야겠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재혼한 아내 중에 둘째를 인제 눈여겨봤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다고도 하고 이제 카이사르의 누이가 낳은 딸과 결혼했다고 해요. 어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둘째 아들이 네. 카이사르 그러니까 그 암살당한 카이사르 있잖아요. 그쵸? 카이사르의 누이가 낳은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하고도 혈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혼한 아내가 낳은 둘째 아들이 낳은 아들은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쪽에도 혈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려주는 애초에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 카이사르의 누나가 낳은 아들이었던가 그랬잖아요. 그쵸? 카이사르도 적법하게 낳은
아들이 없고 다 사생자만 있어가지고 그쵸? 네. 복잡하죠, 그쵸? 네, 그래서 애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좀 개족보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그 후계 구도를 짜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사위라도 그쵸 세워서 그 사위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형태. 궁극적으로 해서 자기는 외손자한테 그걸 다 물려준다라고 해서 세웠던 그 후계 구도도 그 후계자들이 다 빨리 아우구스투스보다 빨리 죽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인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짜 놨던 이 그 구도들이 다 무너지고, 사실 티베리우스는 원래 물려주려고 했던 그 후계 구도의 대상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물려주려고 해서 티베리우스의 인제 두 번째 티베리우스의 동생이죠. 재혼한 아내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낙마 사고로 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예, 그래서 인제 아그리파 알죠? 아그리파. 그 같이 네. 싸웠던 아그리파. 아그리파를 인제 또 사위로 삼아 가지고 인제 그 아그리파한테서 나온 아들이나 딸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그리파도 먼저 죽어요, 아우구스투스보다. 예. 그래서 인제 또 공중에 또 붕 떠 버린 거죠. 그러고 인제 또 그 아그리파가 낳은 두 아들을 그러면은 어떻게든 좀 세워 볼까, 자기가 오래 살아 있으니까 해서 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두 아들이 인제 또 사고를 치고 또 일찍 죽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인제 뭐 대안이 없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티베리우스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인제 죽을 때쯤 돼 가지고 이제 티베리우스를 불러들이면서 "야, 네가 다음 황제 해라."라고 네, 얘기를 해 놓고, 대신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야, 너는 네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저기 원래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했었잖아요. 재혼한 아들의 둘째 아들 있잖아요. 네. 예, 둘째 아들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외손주가 굉장히 어렸었는데, 그러니까 티베리우스한테는 조카죠. 그쵸?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크면은 그 조카한테 재위를 물려줘라."라는, 예, 그거를 인제 어 확답을 받아 놓고 이 티베리우스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양자니까 인제 뭐예요? 그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제 적법한 후계자가 된 거죠. 예. 음.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에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2대 황제에 올랐지만 오를 때부터도 그의 기본적인 그 성격이 뭐예요? 이거는 임시 황제인 거예요, 임시 황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원래대로라면은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닌데,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원래 내가 황제 삼아서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그 아들 있잖아요. 그쵸? 그 아들이 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 물려줘야 된다." 아. 예, 이런 식으로 세웠던 황제가 티베리우스 대타 아. 황제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은 어땠겠어요? 이런 식으로 황제가 되면? 아.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쵸? 네. 예, 근데 티베리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예, 별로 불만을 갖지 않고 인제 실제로 등극을 할 때 그 뭐냐 고 자기의 양자로 이 사람을 들였나? 아마 정확하게 그 시기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아마 맞을 거예요. 그쵸? 예. 하여간 인제 그 사람을 이제 차기 황제가 될 사람으로 사실상 지명을 하면서 국정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치세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 차기 황제로 사실상 지목한 그 사람 있잖아요. 동생의 그 아들 있잖아요. 그쵸? 네. 동생의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 예.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근데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오해를 사게 됐냐면은 이 티베리우스가 그 권력을 그 탐내서 그 뭐냐 질투를 해가지고 그 제거를 했다, 독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루머가 막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저기 제 계기가 돼가지고 또 티베리우스가 이제 그 자기를 또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막 숙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피바람이 막 불기도 했대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가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원래 황제 자리를 물려주기로 했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아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었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을 결국 그 차기 황제로 지명하고 물려주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게 티베리우스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진짜 황제 직위를 막 이렇게 탐내서 막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들이죠. 조카를 죽이고 이런 황제는 아니었는데 그런 이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편승해가지고 실제로 막 뭐 권력 암투도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숙청도 해야 되고 피바람도 막 몰아치고 예,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됐던 사람이 티베리우스라는 거. 아,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애초에 원했느냐라고 하면은 그랬게 안 그랬대요. 아,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애초에 자기가 아우구스투스한테 후계 구도로 지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야심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왜 내가 저기 맞인데 그 후계 구도에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더 막 야심을 막 발휘하면서 막 분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애초에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생이 그렇게 해서 황제 자리로 가는 거를 기뻐하고 야, 너 잘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그냥 조용히 잘 살려고 하는 성격이 약간 소심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진중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약간 은둔형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네, 네. 그래서 공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뜻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꾸 네. 상황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후계자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억지로 네가 징검다리 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억지로 그거를 이제 짊어지고 그쵸? 짊어지고 결국 원래 이어받았어야 될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한테 물려주는 임무까지 완수하고 저기 역사의 무대에 퇴장하는 게 티베리우스. 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비운의 황제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자기는 출세나 뭐, 황제가 되려는 것에 뜻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이때는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출세를 하려는 고위층들은 정략 결혼하는 게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출세나 가문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티베리우스는 애초에 그런 뜻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던 사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네가 징검다리 대타를 해야 되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 티베리우스한테 명령을 해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내하고 헤어지고 저기 내가 낳은 딸 있잖아. 내가 낳은 딸이 지금 저기 아그리빠한테 시집을 갔었는데
아그리빠가 먼저 저기 세상을 떠나서 지금 과부가 됐으니까 네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뭐야? 네가 내 사위가 돼서 대타 자리를 좀 맡아줘. 이걸 억지로 막 떠넘겨. 네. 예.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인제 그 모든 인제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세상에 인제 염증을 내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세상에 굉장히 염증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그거 하기 싫어 가지고 그 도피 생활도 하게 돼요. 섬으로 도피를 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인제 내가 황제 대타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랑 헤어지고 과부가 된 내 딸과 결혼해서 사위 자리 맡은 다음에 네가 그 저기 "잘 물려줘." 인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어 가지고 섬으로 8년 동안 도망가 가지고 예. 네. 그 황제 얼굴도 안 보는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반항 아닌 반항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인제 그렇게 인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어 징검다리 대타 임무를 떠안고 결국 원래 넘겨줬어야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한테 넘겨주는 예 그것까지 잘 수행을 하게 돼요. 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인제 그 티베리우스가 세상이 싫은 겁니다. 네. 예 세상이 싫고 염증이 나고 왜 내가 이 하기도 싫은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황제 업무 그것도 대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손에 이렇게 피바람을 계속 일으켜야 되나. 그리고 피바람 일으키면은 사람들한테 원한을 살까요 안 살까요? 계속 알겠습니다. 사겠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인제 또 뭐냐면은 권력을 또 그 원하는 인제 야심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뭐냐 그 티베리우스 옆으로 몰려들면서 심지어 티베리우스까지 제껴 버리려는 이런 뭐 음모들도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 티베리우스가 인제 여기에 인제 염증을 내게 돼 애초에 이 사람은 권력에 그렇게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도대체 왜 내가 여기서 이 더러운 꼴을 보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손에 피는 계속 묻히고 사람들이 또 계속 싫어해요. 자기를 싫어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원래 되게 이렇게 꼼꼼하고 진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나 처리하면은 굉장히 확실하게 처리를 합니다. 예 네. 빈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티베리우스를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오래 살아요. 한 70몇 살까지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늙은이는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오래 사나.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네 인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가면서 그냥 그 말년이 그 어떻게 되냐면은 인제 굉장히 염증을 내는 거 만사에다 짜증 내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만사에다 짜증 내고 막 화내고 네 그리고 인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인제 그 자기 그 후계 구도를 인제 그 자기한테 도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뺏어가려고 하면서 자기 후계 구도를 끊어 놓은 인제 고 반역이 후반부에 일어나거든요. 고게 인제 발각이 됐을 때는 인제 진짜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그 뭐 관련된 사람이면은 다 죽여 버리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해 보고 뭐 "너 이 사람 친구야? 너 이 사람 아들이야? 그냥 다 죽여." 뭐 이런 예 그런 식으로 인제 전국을 운영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인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은 말 그대로 인제 뭐냐면은 예 공포 정치에 약간 그 그늘이 많이 드리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인제 이 사람이 인제 아까 은둔 기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카프리 섬에 인제 틀어박혀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원을 푸는 겁니다. 정보원을 풀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계속 수집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인제 그런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네. 원로원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고발자가 돼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누가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용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이런 어떤 정보원들이 보낸 것에 의한 고발이 자기 이름으로 나를 날라오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황제 귀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예, 숙청이 공포 통치가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거에 예, 무서워서 좀 벌벌벌벌 떠는 예, 그게 인제 티베리우스 말년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로마 사람들의. 예, 아, 그리고 또 그 일을 너무나 확실하게 잘 처리를 해 가지고 빈틈도 없어 가지고 예, 누가 하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다 쓸려 나가요. 네. 예. 그리고 그 뭐냐 빌미를 주기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인제 쳐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이니까 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네. 이런 걸 뭐 시도하기도 어렵고 예 인제 이러니까 한마디로 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 네. 티베리우스 별명이 예 테러블 티베리우스예요. 테러블. 아, 끔찍한. 그쵸? 예 아, 네. 공포스러운 예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성격에 기초했는진 모르겠지만 제국의 행정이나 재정은 아주 확실하게 처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아주 확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국가 재정이 예 앞으로 로마 한 200년 300년 인제 지속되잖아요. 그게 버틸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쓰는 그 세금 지출 있잖아요. 세금 지출되는 항목들이 조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이때 조정이 많이 돼요. 조정이 많이 되고 세금 부과할 것들은 부과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애초에 악역을 맡은 거예요. 200년 300년 유지될 재정적 행정적 토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출 항목들을 조절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올 거라는 건 뻔한 거죠. 그쵸? 네. 예 그 악역을 감당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악역을 감당하고 인제 별로 예 인기가 떨어져요. 예 그리고 또 인제 뭐냐면은 인제 이런 어떤 반역이죠. 그쵸? 예.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인제 "권력에 욕심을 냈다."라고 하면서 인제 그런 식으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인제 하는 예 그런 부분들도 역시 예 그래도 감수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감수를 하면서 로마의 한 200년 가까운 예 그런 예 기초를 만들어 준 그런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인데 근데 어쨌건 말년쯤 되면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숨 쉬고 살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래서 제국이 뭐 200년 300년 가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내 숨이 어떻게 된다? 어 항상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 그리고 누군가 항상 날 이렇게 지켜보면서 언제 날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쪽으로 인제 이 의견이 막 모아지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티베리우스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만세 인제 이렇게 됐다라고. 아, 네. 예. 네 그렇게 했던 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2 대의 예 황제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인제 3대 황제가 인제 칼리굴라인데요. 예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가 원래 후계자로 찍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 왜 칼리굴라라는 인제 그 명칭을 얻었냐면은 그 원래 후계자로 찍었던 그 사람이 인제 그 게르마니아, 오늘날의 독일 지역이죠. 독일 지역에서 인제 그 지휘관으로 인제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나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반 병사들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그들과 함께 자랐다고 해요. 근데 병영에 여러분들 그 험악한 병영에 네, 이게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잘생기고 좀 귀여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험악한 병영에 진짜 인형같이 생긴 애기가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으면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 기억했죠. 너무 귀여웠겠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옛날에 인제 그 로마 사람들이 칼리가라고 하는 인제 그 신발을 신고 다녔대요. 그래서 저기 인제 작은 칼리가가 인제 그 걸어간다라고 해서 칼리굴라다, 칼리굴라다 인제 네, 그런 그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제 고런 인제 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거나 티베리우스가 인제 말년이 돼서 이제 칼리굴라한테 인제 이 그 재위를 넘겨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결국 욕은 욕대로 먹고 "야 이 숨도 못 쉬겠다. 빨리 죽어라."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는 다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비운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인제 칼리굴라가 인제 즉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제 그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아 인제 어떻게 된다? 이제 숨 좀 쉬고 살 수 있겠다.'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칼리굴라 만세.' 인제 이렇게 되고 칼리굴라도 성격이 티베리우스랑은 약간 달라서 인제 티베리우스는 굉장히 약간 좀 근엄하고 약간 소심하고 약간 철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칼리굴라는 약간 좀 이렇게 호방하고 약간 좀 오늘날로 따지면은 진짜 그 미소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대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재정 정책도 약간 바뀌었다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대중적으로 바꿔서 인제 뭐 로마 하면 빵과 서커스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황제의 임무하면은 평민들을 위해서 빵을 나눠 주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뭐 검투 경기나 전차 경기를 열어 주는 게 황제의 의무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열었대요. 예. 근데 티베리우스는 그런 거 열었다는 거 안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일절 그쵸.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되니까 더 인기가 없던 거죠. 대신에 재정은 막 확충이 됐던 거고. 근데 그 재정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걸 칼리굴라가 처음 집권하고 보니까 어때요? 그거를 인제 아낌없이 막 퍼주고 나눠 주고 막 하고 하는 겁니다. 인기가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예, 인기가 안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애초에 워낙 잘생긴 그런 사람에다가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원래 그 황제가 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아들인데다가 거기다가 모두가 공포 정치로 숨죽이고 있는데 이젠 뭐예요? '아유 인제 좀 자유로운 세상이 왔구나.' 싶은 그런 안도감도 밀려오는데 이 잘생긴 황제가 올라 가지고 뭘 해 줘요? 나라 곳간을 열어서 먹을 것도 나눠 주고 뭐 그 뭐냐 스포츠 경기도 열어 주네요. 안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완전 슈퍼스타처럼 그쵸? 예. '야 인제 드디어 좋은 세상이 왔구나.' 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게 웬걸 예 즉위하고 한 7 개월 정도는 예 그럭저럭 인제 잘 통치를 했대요. 그 7 개월 뒤에 그 뭐냐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그 열병에 걸려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열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다가 간신히 회복돼서 인제 그 정신을 차렸는데 그 돌아오고 난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대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7개월 뒤에 돌아온 칼리굴라는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광인의 대명사처럼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있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대요. 의원들, 이거 원로원 의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로원 의원들을 검투사가 돼서 싸우게 이제 그러니까 검투 경기는 여는데 거기에 이제 누굴 내보내는 거예요? 원로원 의원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가 유피테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우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제우스의 그 화신, 현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로마 황제 중에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라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숭배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숭배해라. 이런 건 로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 정신 나간 개념이었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그 것들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아, 저 사람 저기 저 열병 앓고 일어나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쵸?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말한테 집정관직을 주려고 하는 이거는 이제 뭐 원로원을 비하하려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였다 이렇게도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의 말을 임명하는 거예요. 말을.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쵸? 네,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뭐 자기 여동생이 죽으니까 여동생을 막 신격화해가지고 저기 뭐냐 그 신의 반열에 막 오르게 하는 뭐 이런 일도 벌이고 뭐 하여간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요한 7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4년 정도 이제 즉위를 하는데 한 3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짧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 기간 동안에 연달아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가 유피테르라고 하질 않나, 말한테 집정관을 주려고 하질 않나, 자기한테 자기 신이니까 섬기라고 하질 않나, 뭐, 너 뭐야, 너 나 쓰러져 있을 때 너 일어나면은 뭐 이 왕을 위해서 뭐 내가 대신 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면서, 야, 그러니까 너 나가서 검투 경기에서 어디 그 약속을 한번 이행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뭐 머리가 아파서 뭐 쓰러졌다느니 막 이런 소리들이 계속 막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우, 이제 좀 한숨 좀 돌린다 했더니 로마 이게 사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당대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웬 미치광이가 저기 올라가 있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아이고 이 미치광이는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공포 정치는 그래도 내가 숨이라도 죽이고 있으면은 그래도 난 안 죽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라도 있는데 미치광이는 어때요? 이거 완전 복불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서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모두가 다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불안이 어디로 전파가 됐냐면은 황실 경호대까지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황실 경호대는 뭐예요? 왕을 최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경호원이잖아요. 근데 이 경호원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먼저 칼리굴라를 그 암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이제 칼리굴라라고 합니다.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칼리굴라가 세상을 그렇게 근위대의 손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냐면은 칼리굴라가 이 광인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또 미워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서 죽었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기쁨을 표했다는 사람을 또 색출해 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칼리굴라가 뭐 근위대 손에 죽었다더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쁨을 표현하면 안 돼." 어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그 공포에 그쵸? 예 사로잡혀 있었는가 요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